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7년 5월 중국 상해. 한 달 내내 지긋지긋하게 내리는 비 때문에 호텔 방에만 머무르고 있던 윤치호는 한성에 있는 리드 선교사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 마침내 조선 정부가 움직여서 자신을 간직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었다. 작년 4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특명정권공사 민영환의 수행원으로 참가했던 윤치호는 귀국 이래 혼자 프랑스로 가서 2달가량 머물렀다. 자신의 눈으로 서구 유럽 문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그동안 틈틈이 배운 프랑스어를 실전에서 써보고도 싶었기 때문이었다. 올해 1월에 귀국했고 3월에는 친정이 있는 중국에 머무르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러 다시 상해로 건너갔다가 그곳에서 관직 임명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갑신년 이후 수구파 세력들은 그에 대한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잠시도 거두지 않았다. 고종도 부쩍 변덕이 심해져 정치가로서의 그의 앞날은 도무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윤치호는 펜을 들어 리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와 독립신문사 사장 겸 주필인 제이슨 박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여러 나라에서 공부한 덕분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하고 최근에는 프랑스어도 배우고 있어 내색은 않고 있으나 어학 실력만큼은 조선 최고라고 자부하는 윤치호였다. 그런 그가 요즘 들어 국문으로 글을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국문이 지극히 편리하고 지극히 용이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사람마다 스펠링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특히 아래아 표기가 가장 혼란스러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러시아 외유 중에 제이슨 박사가 발간한 독립신문이 순국문에다가 띄어쓰기를 해서 읽기가 편해졌다는 점이었다. 그래도 구두점이 빠진 것은 유감이었다. 윤치호는 작년 초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헐버트가 공동 편집인으로 있는 영문 월간지 더 코리안 리포지토리에 구두점을 찍고 띄어쓰기도 하자는 코마즈 오어 스페이싱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오늘은 우다와 아레아의 쓰임새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이날 그의 영어 일기에 적힌 내용이다. The substance of the letter. In using 우리문, the absence of a uniform mode of spelling bothers me often beyond patience. The confusion was confounded is almost exclusive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law. Example, 가, 나, 다, etc. I don't think there can be a uniform mode of spelling as long as one may write with equal propriety. 하나, 오어 하나, 오어 하나, 오어 하나, which is all one and the same thing. I suggest therefore that we use in all instances the upper A alone except 1. where the lower A simplifies a combination as 게 instead of 게, 네 instead of 네, 네 instead of 대. 2. where the termination comes in as 내가 instead of 내가, 귀한 instead of 귀한 etc. In these two exceptions the lower A looks less cumbersome. 국문을 사용할 때 철자법에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은 종종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 혼란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아레아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하나를 예로 들면서 하나의 가능한 표기 중에서 어떤 것으로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윤치호는 그날 제이슨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관련 내용을 적어서 보냈고 그달 27일자 독립신문 잡보란에 우다와 아레아 표기를 통일하자는 윤치호의 주장을 담은 글이 실렸다. 일기의 예로 든 하나는 의미 전달이 쉽게 사람으로 바꿨다. 독립신문 국문 편집인은 윤치호의 주장에 대해 좋은 의견이지만 그의 제안은 국문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우다는 장음에 쓰고 아레아는 단음에 쓰며 사람이 하는 말과 타는 말을 각각 예로 들었다. 윤치호는 자신더러 국문을 잘 모른다고 해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우리 글 표기의 원칙을 세우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기는 기사였으므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목소리를 내려면 철자법 통일 같은 어문정비 작업을 나서서 주도하거나 거들만한 입장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자신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윤치호는 이런 현실적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어쨌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철저법 통일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임자가 한 명 있고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바로 독립신문 언문조필이었다. 당시 독립신문 언문조필로 불리던 주상호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물론이고 최세진의 훈몽자에 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아래아가 하늘을 의미하는 모음의 으뜸음이고 땅을 의미하는 의와 사람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원형 문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893년 무렵 주상호는 망국 지도를 보다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며 아래아가 이와 의의 합음이라고 추정했다. 엉뚱한 음가 추정이지만 정작 본인은 굳게 믿고 이후 10년 넘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1896년 11월 송촌 지석영이 독립협회 기간지인 독립협회일보 창간호에 국문론을 기고했고 올해 초에는 이봉훈이 국문정리를 출간하는 등 몇몇 지각 있는 선각자들에 의해 국문연구 열기가 불붙기 시작했다. 자극을 받은 주상호도 4월과 9월 독립신문에 국문론을 발표했다. 특히 4월 22일자 글에서 주상호는 우다와 아래아는 음가가 다를 바 없다고 하고 아래아는 받침이 많이 들어가는 음에만 쓰자고 하는 등 자신이 그동안 추정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5월 말 윤치호의 제안에 대해 우다는 장음에 쓰고 아래아는 단음에 쓴다고 한 것이다. 이봉훈도 자신의 책 국문 정리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렇듯 당시 우리 어문 현실은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다. 훗날 지석영도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신정국문에서 아래아를 이와 의의 합음으로 간주하고 거기서 나아가 아래아를 새로운 문자로 대용하자고 주장했다.